7월 8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81% 상승한 3114.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3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74% 상승한 784.2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4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세MK, 현대ADM, 사이닉솔루션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알래스카 프로젝트 테마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해당 자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모든 현안에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도 공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14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해당 국가들과의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로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제시할 협상 카드로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와 조선 분야의 협력,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 규제를 없애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면서 강간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간이란 속이 비어있는 원통형 철관을 의미하는데요. 액화 천연가스를 옮길 때에는 극저온 환경과 고압을 견딜 수 있는 강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간 기업들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증권 테마입니다. 메리츠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들의 2분기 순이익은 1.3조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10% 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호적인 증시 환경을 토대로 증권사들의 운용 수익이 계속 증가할 것이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기대하기도 충분하다고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시장의 이목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집중된 가운데 증권 업종이 관세 무풍지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증권사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소비 테마입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12조 8천억 원으로 확장된 가운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면서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내수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편 D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화장품 섹터는 전반적으로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대형 ODM 기업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성수기에 진입하여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 같은 분석에 화장품, 의류, 유통기업들이 호실적 및 실적 회복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유니캠은 최근 엔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형지엘리트의 경우 형지그룹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형지그룹주들과 함께 동반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4번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테마입니다. 한중 간의 관계 개선 기대감과 함께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SM과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기업인 이스트아시아 홀딩스가 3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는 주식 병합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지난주에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이 지주회사이며 시가총액도 500억 원 이하로 낮은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현대ADM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홈페이지를 통해 췌장암에서 가짜내성 실체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전임상 결과를 7월 21일 오전 11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연구는 자회사인 현대ADM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사람 조직에서 세계 최초로 과학적인 증명을 이뤄낸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같은 소식에 현대ADM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만 현대바이오는 오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사이닉솔루션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이틀째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이닉솔루션은 시스템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시스템 IC의 공식 파운드리 협력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고로 오늘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서 4%의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안트로젠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신제약이 일본 PMDA에 허가를 신청하려는 적응증을 3가지로 확정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신제약은 안트로젠으로부터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한 기업인데요. 확정된 적응증은 EBS와 JEB, DEB이며 해당 적응증 환자를 추산했을 때 시장 규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앞으로 일간지 및 애널리스트와의 인터뷰도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트박스는 소고기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우리나라가 제시할 협상 카드로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조선 분야의 협력, 그리고 농축산물 수입 규제를 없애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을 우려하며 2008년부터 30개월 미만의 미국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트박스가 수혜주로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트박스는 미국 최대의 축산물 유통기업인 카킬의 파트너사로도 알려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조이시티는 언론을 통해 바이오하자드 서바이벌 유닛이 7월 24일에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하자드 서바이벌 유닛은 알라딘과 토이스토리, 캐리비안의 해적 등 디즈니와 픽사의 대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게임의 공개 기대감과 함께 바이오하자드를 활용한 모바일 전략 게임을 공개했다는 모멘텀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삼육물산은 탈플라스틱 정책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을 기점으로 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한 산업과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언급에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육물산은 친환경 산소 차단 코팅 필름을 개발하고 미국 FDA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마리서치는 공시를 통해 분할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6월 알짜 사업을 분할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급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 열린 이사회에서 분할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파마리서치가 급등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ST큐브와 대한강통신 캐리 LTC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캐리는 어제 특별한 악재 없이 하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DB증권은 이수페타시스가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6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58,800원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애경케미칼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을 상대로 나트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하드카본 음극재에 대한 납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애경케미칼의 관계자는 현재 테스트가 진행형이라 구체적인 기업을 공개하기는 어렵고 납품 논의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애경홀딩스와 애경관리자산이 애경산업의 지분 63%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애경그룹주들이 애경산업의 인수전 흥행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디어유를 비롯한 엔터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하나증권이 엔터기업들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 엔터 업종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3월에도 이러한 조정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BTS와 블랙핑크의 동방 컴백으로 완전체의 활동이 재개될 때까지 우상향 흐름이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한한령이 완화되는 모멘텀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디어유를 비롯한 엔터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카티스는 언론을 통해 양자 내성 암호를 기반으로 한 보안 플랫폼인 엑시컨트를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양자 컴퓨터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된 암호 기술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SAMG 엔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SAMG 엔터는 지난주부터 일본에서 티니핑 시즌3의 방영을 시작했다고 전해진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삼성중공업,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애경케미칼, 5위는 형지엘리트,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하이스틸, 8위는 넥스틸, 9위는 SK증권, 10위는 한국전력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동양철관, 애경케미칼, 형지엘리트, 하이스틸, 넥스틸입니다. 동양철관과 하이스틸, 넥스틸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이며 애경케미칼은 최근 배터리 소재의 납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형지엘리트는 의류기업이자 형지그룹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이스트아시아홀딩스, 2위는 CXI, 3위는 우리기술, 4위는 사이닉솔루션, 5위는 현대ADM, 6위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7위는 EV첨단소재, 8위는 글로벌SM, 9위는 옴니시스템, 10위는 삼성그룹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사이닉솔루션, 현대ADM, 오가닉티 코스메틱, 글로벌SM입니다. 사이닉솔루션은 반도체 및 신규 상장주이며 현대ADM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가닉티 코스메틱과 글로벌SM은 중국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동양철관, 5위는 삼성중공업, 6위는 한국전력, 7위는 이스페타시스, 8위는 네이버, 9위는 애경케미칼, 10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동양철관, 이스페타시스, 애경케미칼입니다. 동양철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이며 이스페타시스는 PCB 기업이자 실적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최근 배터리 소재의 납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파마리서치, 2위는 사이닉솔루션,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UNAI, 5위는 우리기술, 6위는 다날, 7위는 미트박스, 8위는 코콘, 9위는 실리콘투, 10위는 삼육물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파마리서치, 사이닉솔루션, 미트박스, 삼육물산입니다. 파마리서치는 분할을 철회한다는 공시가 있었으며 사이닉솔루션은 반도체 및 신규 상장주입니다. 미트박스는 소고기 관련주이며 삼육물산은 탈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